안녕하십니까. 파인트리 치과 오철입니다. 오늘은 포세린의 수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전치부는 거의 우리가 포세린으로 수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어가 이맥스가 됐든 지르코니아가 됐든 메탈이나 골드가 됐든 포세린으로 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구치부는 거의 포세린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어졌지만 전치부에서는 여전히 포세린을 수리하는 것이 치과에서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상악을 임플란트 수복을 한 환자입니다. 예, 물론 이제 PFM 수복이죠. PFM 수복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교합도 잘 형성해줬고 엔테리어 가이던스나 구치부 인터피어런스는 조절을 해 놓으려고 노력을 한 상태입니다. 환자의 사정상 하악은 수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환자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왔죠. 제가 참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다시 내원을 하면 뭐가 잘못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환자분한테 여쭤봤죠. 아, 왜 깨졌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환자분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밥 먹다가 숟가락을 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이쪽이 깨져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번엔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환자분께 이쪽은 또 왜 깨졌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젓가락을 씹었다고, 그래서 참 가슴을 쓸어 내렸던 환자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오면은, 이런 환자분께서 오시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해드려야죠. 네, 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가? 도제가 파절이 되면 다시 만들거나, 많이 깨지면 다시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리는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기공소에 보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치과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치과에서 포세린을 빌드업 할 수 있다면 빌드업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포세린이 아니고 우리가 컴포짓 레진을 이용해서 수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도제가, 전치부에 쓰는 도제가 다 똑같은 도제가 아니죠. 구치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세라믹이죠. 세라믹을 쓰게 되는데, 세라믹은 주기율표에서 저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금속과 유사한 지르코니아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간 물질 알루미늄이나 실리콘 등의 원소들도 있고, 다른 원소들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원소들의 특성상 옥사이드 레이어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런 옥사이드 레이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올세라믹은 어쨌든 흙을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종류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 이 미세 구조에 따라서 카테고리 1, 2, 3, 4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 1은 글래스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주로 실리카가 들어있는 성분들이고, 카테고리 2는 글래스 베이스드 시스템에 첨가물을 넣은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3는 일단은 글래스 필러 정도로 글래스가 조금 들어있는 주로 크리스탈라인 베이스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4는 완전히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폴리 크리스탈라인 솔리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에드 맥라렌이 발표한 거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래스 베이스드 시스템은 주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우리가 흔히 실리카라고도 부르고 쿼츠라고도 부르고, 이게 주성분입니다. 여기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좀 함유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펠드스파틱 포셀린, 그러니까 펠드스파 장석이라고 하죠. 이 장석이 지구 표층의 60%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흙과 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리카겔, 이런 것도 실리카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장석류가 너무 잘 깨지고 물성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예쁘긴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글래스 매트릭스에 크리스탈을 여러 가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사람들이. 해서 포타시움 다이옥사이드를 넣은 거를 우리가 류사이트라고 하고, 리튬 옥사이드를 넣어서 하면은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라고 하고, 뭐 플로라이드 계열을 넣으면 플로로 아파테이트 뭐 이런 것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첨가물들을 넣게 되면 그 물성이 바뀌죠. 예, 쇠에다가 다른 성분을 넣으면 쇠 성분이 바뀌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첨가물들은 또한 녹는 점을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 베이스드 시스템에 필러를 넣은 거를 카테고리 1, 2, 3으로 나눠서 보면 류사이트가 조금 들어있는 거, 이거 우리가 흔히 펠드스파식 포세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포세린 빌드업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포세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류사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한 50% 정도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글래스 세라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를 넣은 거, 이게 리튬 다이실리케이트가 한 3분의 2 정도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리튬 옥사이드 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글래스 베이스드 시스템은 이게 애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불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애칭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런 종류의 도제는 불산과 실란을 이용해서 접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서 직접 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라인 베이스드 시스템 보면 글래스 필러가 조금 들어있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상품명으로 인세럼 스핀넬 정도고요. 글래스를 최소화시켜서 강도를 높이려고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좀 약하죠. 그 다음에 글래스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폴리크리스탈라인 솔리드, 이거는 모노페이스 세라믹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알루미나라고 하고요. 지르코니움 옥사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지르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는 굉장히 강하고, 예, 터프하죠. 그래서 구치부에서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아주 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불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애칭이 안 되고요. 애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접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접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본딩 강의 때 잠깐 얘기 드린 어떤 10MDP 같은 거는 저런 지르코니움 옥사이드에 옥사이드 레이어하고 반응을 해서, 예, 결합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라고 나온 것들은 대개 지르코니아나 알루미나 혹은 다른 금속들, 비귀금속의 옥사이드 레이어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금이나 혹은 세라믹을 제외한, 에처블 세라믹을 제외한 다른 것의 프라이머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마일드하게 샌드 블라스팅을 한 다음에 지르코니아 프라이머 같은 걸 사용해서 접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세라믹의 프라이머는 결국 그러니까 에처블, 글래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들어있는, 즉 글래스 베이스드 세라믹에서는 우리가 실란을 프라이머로 쓰고요. 논에처블에서는 주로 MDP 종류가 프라이머로 사용되게 됩니다. 실란이 그럼 뭘까? 실란은 치과계에서 처음 사용된 건 아니고요.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란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저렇게 리액티브 오가닉 그룹하고 링크, 그리고 실리콘 애텀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롤라이저블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래에 실란의 한 종류는 저렇게 생겨 있죠. 그러니까 저런 하이드롤라이저블 그룹, 그러니까 실리콘이 다리가 4개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한쪽은 우리가 하이드로포빅한, 다른 성질을 띠게 되는 하이드로포빅한 그룹을 주고, 다른 쪽은 결국 분해돼서 HO 원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실란들은 사실 산업계에서 전부 하이드로필릭, 그러니까 친수성인 거를
하이드로포빅 소수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다양히 사용됩니다. 특히 보통 접착제에 많이 사용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물에 번지지 않는 코팅이나 잉크를 만드는 데도 실란이 사용되고요. 뭐 타이어, 그리고 방수 처리, 옷감이 우리가 방수가 되는 옷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실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표면에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런 실리콘들 쓰기도 하고, 타이어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재료고요. 그래서 우리 치과계에서는 지금 실란이 주로 포세린을 프라이밍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세린을 레진에 붙이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실란 모노머가 지금 시판되는 거는 실란으로만 나오는 거는 한 병짜리가 있고요. 또 두 병짜리도 있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품은 실란 모노머하고 레진 모노머를 같이 섞어 놓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접착제 자체에 실란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나 실란 프라이머를 같이 넣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실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란 프라이머 두 병짜리를 보게 되면 한 병에는 에탄올에 실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병짜리에는 산이 들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섞게 되면 이런 실란의 하이드롤라이저블 그룹이 하이드롤라이즈드 되는 거죠. 가수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응이 가능한 하이드롤라이즈드 실레인 상태로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불산 처리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들어있는 에처블 세라믹을 에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과 두 개가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케미칼 본드, 화학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으로는 컨덴세이션 리액션이죠. 왜냐하면 두 개가 결합하고 나면 물이 빠지니까. 그리고 나면 세라믹하고 실란 분자가 붙게 되고, 반대 세라믹 표면이 이렇게 하이드로포빅 파트가 남게 되죠. 하이드로포빅 파트가 남으면은 이거는 레진과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원리로 실란은 세라믹에 레진을 붙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착제가 세라믹에 붙는 게 가능해지죠. 실란 프라이머 원바틀짜리는 그럼 뭐냐? 프리 하이드롤라이즈드 된 겁니다. 미리 하이드롤라이즈 시킨 거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단순하게 서로 반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중합 반응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실란이 원바틀짜리는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물론 굉장히 라미네이트를 하루에 한 2, 30개씩 하거나 실란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면 실란 한 병 사면 한 2, 3개월이면 다 쓴다고 이러면 원바틀짜리가 편리하겠고요. 보통 그 정도가 아니면 투바틀짜리가 훨씬 유효기간이 길고 항상 프레시하게 하이드롤라이즈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본딩 에이전트에 또 실라인이 들어있는 거는 대개 실라인, 하이드롤라이즈드 실라인 자체가 반응이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모노머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제품도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란 프라이머는 그냥 간단히 우리가 두 병짜리가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 다른 제품들은 우리가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또 리서치마다 그 효과가 상이하긴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것은 역시 두 병짜리가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란은 이런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재료인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종류나 혹은 포세린을 우리가 에칭을 하고 나서 기계적인 것도 없지만 결국 실란에 의한 화학적 결합력이 중요한 접착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니를 해줬는데 환자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부러져 가지고 오기도 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뜯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떠가지고 간단히 왁스업을 하고요. 물론 이제 직접 구강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연치 깨진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자연치 손상과. 왁스업을 한 다음에 퍼티 매트릭스를 만들면 인사이드 엣지 형태와 링구얼 서피스의 그러니까 살면의 형태를 한 번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우리가 수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레진 수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불산 처리를 하고 실란 처리를 하고 나서 건조를 시켜주면 본딩할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자연치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포세린 자체, 즉 펠드스파식 포세린은 구강 내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포세린도 다공성 구조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포세린을 많이 건조시켜서 반응을 시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레진을 하듯이 이 경우에 에나멜 레이어하고 덴틴 레이어를 써가지고 레이어링 빌드업을 했고요. 나머지는 방법들은 다 선생님들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레진에 익숙하신 분들은 포세린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광을 내면 광이 나면 포세린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저렇게 깨져서 왔지만 결국 포세린을 수리를 해서 수년 동안 다시 깨지지 않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수리한 곳이 더 깔끔하게 보이는 광을 제가 더 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세린도 수리가 된다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강의에서 지르코니아나 어떤 그런 본딩, 알루미늄의 본딩, 그리고 메탈의 본딩은 마찬가지 원리로 프라이머를 우리가 바를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메탈 프라이머 혹은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를 바르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연치의 레진을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그것이 실패했다면 그거는 수리를 하거나 재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세린의 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임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